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근데 확인해 보기 전에 조기준 매니저님 공략주의 수익률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자릿수대 수익률이 요즘에 많이 터지네요. 네. 어제 이제 청당 글로벌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광군제 때문에 이제 11월 금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제 미리 선반영돼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제가 11,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9,000원대에 돌파하고 10,000원 근처인데 요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징동닷컴에서 이제 1차 밴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제 이 회사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체 상장 후에 보호유수 물량이 해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으면서 한번 10,000원, 1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격 매력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한번 보시면은 효성 중공업이 지금 현재 상승 중이거든요. 효성 중공업이 지금 현재 38% 수익이 났는데 이 회사는 사람들이 이제 효성 중공업은 되게 무거운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풍력, 그다음에 수소 저장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네옴시티에서 이제 발전 설비를 어떻게 하냐면 수소와 태양과 풍력으로 친환경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소 저장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제가 8만 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38% 달성했는데 곧 8만 원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전고점인 7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 충분히 돌파하면서 8만 원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적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 시총을 보셔도 6,300억밖에 되질 않고요. 영업이익이 벌써 1,500억, 1,300억, 1,500억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량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급 상황에서도 기관들, 외인들 충분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8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텍 한양 디지텍이라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한양 디지텍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한양 디지텍은 한양 ENG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서버용 D램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 이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올해도 350억 이상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DDR5가 내년에 이제 인텔에서 이제 CPU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와 실적 저평가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제가 11,000원까지 14,000원까지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11,000원대인데 앞으로 1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지금 12,300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얼마 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 효성중공업, 한양 디지텍까지 현재 수익률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공략주 이성웅 이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삼화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네트워크스 현재 주가 0.4%대 강세. 사실 이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쯤에서는 다시금 좀 돌아봐도 될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었어요. 3분기 또한 크게 좋을 건 없지만 지금은 시장 특성상 좀 빠져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은 점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 신규 작품의 스케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와 연결해서 이제 작품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추가로 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 한 100억 정도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3분기 정도 예상치 하회하고 주가 한 번 더 빠져준다고 하면은 내년 보고는 주가를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스토리가 주가 수익비율 15배 대입을 해보면 시총은 1,500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신에 3분기 이후에 4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 흐름을 생각하고 이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이제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 있는 삼화 네트워크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화넥터스뿐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관련 종목들이 다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 주가 2,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지금 보니까 3,000원 지시하셨네요. 네, 이 정도는 뭐 실적이 3분기 안 좋은 거 감안하더라도 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뭐 하나의 작품을 잘 출시하면 기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3,000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대비해서 매수가는 2,475원 조금 눌림목에서의 공략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화 네트워크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롯데정보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얼마 전에 좀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랐었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십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 그겁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네. 뭐 이제 롯데정보통신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사실은 이제 뭐 화학과 더불어 이제 쇼핑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제 네. 롯데가 2차 전지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일진머티리얼을 인수를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2조 7천억을 들여서 이제 롯데가 일진머티리얼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를 하는데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뭐 시장에서 롯데가 2차 전지 현대랑 전기차 충전 신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네. 급등을 했는데 지금 조정을 밀렸어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8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이 상승을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하락을 이제 원자리 제자리 찾아갔는데 중요한 건 롯데정보통신은 이 회사가 이제 IT 투자 확대되고 이제 데이터 센터 엊그제 카카오에서 이제 SK에서 불이 났는데 롯데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탄탄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하면 메타버스가 또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제 쇼핑과 시네마, 면세점, 홈쇼핑,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 이제 영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메타버스 자율주행 인프라 진출 관련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인프라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원래 지금 4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조정을 거쳤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 신규 이제 중앙 제어 인수를 이제 시장에서 2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랑 진출한다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어제 이제 2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메타버스,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롯데그룹의 진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연기금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분이 이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8.3%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래가 없다가 보니까 이제 팔면 이제 거래가 느니까 연기금이 팔았지만 전체적으로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4만 원대에서 조정을 거쳐서 2만 원대 초반에 와 있기 때문에 롯데가 이제 메타버스와 데이터 센터와 2차 전지 그다음에 진출하고 기본적으로 IT 서비스 투자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 노려봐도 될 것 같고요. 24,500원대에서 뭐 25,000원까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이 가격 35,000원, 이 4만 원까지는 조금 이제 물량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3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정보통신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좀 급등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때 혹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아스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는 제가 생경한 종목이라서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주가는 0.96% 강세 보이면서 1,5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플로는 어떤 기업일까요? 그 반도체 공정상에서 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그 라인 즉 튜브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이군요. 업황은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한번 살펴보냐고 하면 해외의 경쟁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어요. 리드 타임이라고 하면은 장비든 부품이든 만들어서 납기까지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좀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 수요가 확대 가능해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고
지금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 포인트는 대체 수요 확대로 매출이 늘 수 있다는 점. 업황이 좋지 않지만 이 수요 같은 경우가 확대되면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 반등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예상 영업이익은 105억 원 수준이에요. 현재 시가 종이 1,276억 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2,000억 원까지는 좀 편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체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하고 주가의 접근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단기 평이랑 이격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급하게 추격할 게 아니라 이 평을 잡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가는 1,100원, 목표가는 13,000원인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기업 체력을 대입하면 15,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아스플로가 일단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영역이 어떻게 됐든 약간 기대감에 함께 오르는 좀 분위기 형성되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를 지금 보니까 13,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네, 13,000원이고 여기에서 이익을 대입하면 15,000원까지도 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네. 관심 종목에 넣고 업황이 반도체 좋아진다 하면 그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도되는 종목입니다. 네,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다른 반도체주 대비해서는 아스플로는 사실 먼저 좀 주가의 반등이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고점을 넘어선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인텍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반도체인지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아까 브리핑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 인텍플러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터플렉스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네. 인텍플러스, 인터플렉스 그거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인터플렉스는 이제 FPCB 관련 네. 업체고 이 회사는 인텍플러스는 이제 인터플렉스 영풍 계열사인데 이거는 이제 그쵸. 다른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인텍. 예,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데 이제 반도체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3D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3D 검사 장비인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2022년에도 한 1,300억대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반도체 패키지, 메모리 모듈, SSD, 3D 검사 업체이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올해도 1,300억에서 이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을 완공하면서 이제 2,000억대로 이제 늘어난다. 2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억이 나오면 지금 현재도 300억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영업이익이 더 300억에서 500억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총은 지금 현재 1,7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3만 원대에서 27,000원대 후반에서 14,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회사가 안 좋아져서 그렇게 급락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연기금이 100만 주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기금 100만 주 들고 있으면서 거의 35만 주 정도를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팔면서 다른 주식을 리밸런싱 하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지금도 65만 주 정도, 5% 정도 연기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사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제 상승기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하락하면서 계속 30만 주 팔면서 이게 이제 반토막 났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 조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출은 지금 현재 올해도 300억 견조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고 또 하나는 공장 증설에서 매출액도 2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OLED와 2차 전지 이제 외관 검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OLED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검사, 외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반등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11,400원까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 원 잡아드리고요. 네.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25,000원에서 딱 중간 2만 원 잡아드리면 여기서 이제 아마 조금 매물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네. 1차 목표가 2만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인터플렉스 아닙니다. 인텍플러스 함께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시의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는 일단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